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의 그 큰 틀이 마련됐습니다. 예. 처음에 아이디어는 금태섭 전 의원으로부터 나왔죠. 이른바 제3지대 경선안인데요. 네. 국민의힘 외의 후보가 제3지대에서 경선을 치르고 이후 선정될 그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이루자는 방안이었습니다. 단계식 단일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를 수용하면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네. 국민의힘도 이를 반기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가그룹, 나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가그룹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고 네. 나그룹에서는 안철수, 금태섭 중 1인을 가려서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최종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로 나서는 겁니다. 네. 안, 금 두 사람은 당장 오늘 만나서 경선 방식을 논의합니다. 지금 김정훈 기자는 안철수 금태섭 조를 나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A그룹이다. 우리가 A리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부터 신경전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일단 왜 하고 금태섭, 안철수, 국민의힘 여기에서 뭘 얻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1위 후보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1위였잖아요. 웬만한 최근에 나온 한 두 개 정도에서 박영선 후보가 1등을 했고 그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1위였는데 예. 1위 후보와 맞붙게 된다라면은 본인의 주목도 인지도가 어찌됐든 확 올라간다라는 네, 거. 네. 그리고 그 급으로 이제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선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책을 홍보의 기회를 얻었다. 사실 뭐 출마 선언 1월 31일 날 했는데 뭐를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도 저희도 뭐 인터뷰했습니다만 인터뷰 10분 동안 막 공약을 상세히 들을 여유가 안 돼요. 누가 그렇죠. 나와도. 예. 예.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뭐 공수처 얘기 물어보고 대부분 뭐 단일화 얘기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 비전을 홍보할 기회가 있어서 금태섭 의원은 사실상 잃을 게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뭐 지더라도 사람들이 워낙 뭐 거물하고 붙었으니까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을 테고 잃을 게 없다. 이기면은 뭐 대형 사건이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2월 달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소를 했다 어찌됐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 없는 이 감정 싸움 중심의 이런 단일화 과정이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단일화가 만약에 3월 초에 이게 이 중도 지역 경선 없이 하게 된다라면은 3월 초에 금태섭, 안철수, 국민의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도표를 둘이서 나눠 가져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가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다만 이제 TV 토론에 대해서 약간의 그 약점, 울렁증 같은 게 옛날에 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얼마나 극복을 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TV 토론을 하기로 한 걸로 결정은 난 거예요? 아직 토론의 안 방식 났는데, 결정 안 났잖아요. 안 났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라도 어떤 식으로든 얼굴을 영상이 보일 테니까 중계가 되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야권에서 왜 단일화 이렇게 미온적이냐 지금 막 성명 발표하고 단체들이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게 정리가 됐다. 네. 그리고 2월 달에 국민의힘의 토너먼트에 예비 경선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경선 이제 3월에 이제 2단계 경선 할 때는 룰이 이제 좀 뭐 룰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3명, 4명이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플해진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매우 촉박하거든요. 2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순조롭게 좀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 그림을 짠 게 금태섭 전 의원이에요. 예, 금태섭 전 의원이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기획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물론 그게 성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그림을 좀 잘 짠 것 같습니다. 야권 입장에서요. 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게 정치에서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는 그 컨벤션 효과라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 경선 그다음에 그 동시에 열리는 안금 경선 그리고 양쪽에서 선출되는 이 후보가 맞붙게 된 본경선, 본선
모두가 이게 국민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도층 확장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림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을 참 잘 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 경선 후에 깔끔하게 승복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그를 거죠.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까? 이 점인데 그 부분은 좀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안철수 대표 측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이태규 사무총장 저희가 인터뷰합니다. 이런 것도 좀 세부적인 것도 질문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주고 가세요. 쪽지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3월 15일 이후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주식시장의 공매도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주식 투자자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그 재개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가르마를 탄 건데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렇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후에도 공매대는 재개되지 않다가 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 이게 대형주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지가 되고요. 좀 복잡하네요. 예, 그러니까 복잡하죠. 일단 3월 15일에서는 연기가 됐는데 네. 5월 5월 3일에 재개를 하긴 하되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중심으로 한다. 네, 5월 3일에요. 예. 현재의 그 국내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지만 당장의 연착륙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게 금융위의 설명인데요. 예. 아무래도 동학개미 등을 중심으로 한 그 공매도 반대 여론에 금융당국이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가 어제 나오고 나서 개미들 반응을 제가 좀 봤어요. 쭉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데 봤더니 저는 다들 환영할 줄 알았더니 그런 분위기 아니던데요? 예. 그러니까 개미들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장이. 예.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 그간의 이제 스탠스 그리고 3월에 한번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어떻게 할지를 좀 이제 살짝 내비쳤는데 사실상 3월 15일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스탠스를 잡았는데 지금 어찌 됐든 워낙 여론이 비등하다 보니까 예. 이제 한 차례 연장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주요 국가 중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두 나라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어쨌든 과거에 한때 금지를 했더라도 지금은 다 풀었고 예.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아예 금지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이게 완전 금지가 아니고 일시적인 금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어찌됐든,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일시적인 조치도 안 한 나라들도 아. 상당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융업계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 공매도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금융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 한국 증시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두가 약간 불만인 그런 상황인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타협안이 나온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타협안이 나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예. 여기저기 다 만족시키려다가 하다 보니 약간 좀 어정쩡한 형태가 나왔다. 네. 근데 그 시점이 좀 더 어정쩡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예. 공매도 금지를 한 달 반을 연장했거든요. 이게 예, 예. 대형주 위주의 국한에서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 금지 한 달 반 연장. 이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한 달 반 연장. 그러니까 물론 이게 3월 15일 공매도 재개 시점은 조정될 필요가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 시행이 4월 6일부터이긴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월 15일 날 공매도 재개는 조금 더 뒤로 밀릴 필요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이고 그 다음 날이 공교롭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날이에요. 4월 7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공교로운데 공매도 반대를 외쳤던 그 개미들의 목소리에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컸던 게 또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금융위마저도 그런 기류에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금융위에서는 선거 생각한 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얘기를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거 선거용 아니야? 뭐 안 하려면 확 안 해야지. 이게 어정쩡하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밍 3개월 연장이 보통 얘기가 나왔어요. 한 달 하면은 6월까지 3월 15일이면 6월 15일. 근데 5월 3일로 이제 네. 그걸 했다라는 거는 금융위는 그 공매도를 재개할 의지가 매우 강한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그림에 보여지는 거죠. 이게 전체적 일정 자체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 폐지를 하든 안 하든 지금 공매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는 맞거든요. 예.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공매도를 허용한 상황에서도 불법은 분명히 안 되는 거였는데 불법적인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편법. 이것에 대한 개정 장치를 확실하게 하고 다시 시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징역 1년까지 주는 안을 지금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걸리면 한 10배 정도 이런 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강력하게. 있어서 뭐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가죠.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조치의 일부 완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방역 당국은 어제 이번 주 상황을 평가해서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 중에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거리두기 단계 전반에 대한 개편은 뭐 설 이후에 하더라도 큰 혼란 없이 완화가 가능한 조치들은 다음 주에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의 그 완화 그런 사례가 좀 논의의 대상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변수는 앞으로의 코로나19 확산세겠죠. 그렇죠. 확진자 수, 집단 감염 건수 그리고 그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역 당국이 이번 주말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감지가 됐던 게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정부의 방역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사들이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냈었어요. 최근에. 예. 너무 강하다. 이거 뭐 문제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게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래대로라면은 한 200명대 이하로 지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IM 성교회나 뭐 감성포차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지금 14일까지 연장이 되고 더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단계가.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금 영업 시간 제한이라도 약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전이 될 텐데 지금 뭐 폐업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들. 예. 그런 부분을 하나 고려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률적으로 9시로 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를 가지고 방역 전문가들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몰라도 시간을 9시로 정한 건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헬스클럽 예를 들면은 그러면 7시에 직장인 퇴근해서 9시까지 가면은 오히려 더 득실득실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압력을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시간을 늘려줘서 분산될 수 있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 않아요? 9시로 해놓으면 1차에서 끝나는데 이거를 10시, 11시로 하면 1차 저녁 먹고 2차를 간다. 이런 것 때문에 9시 기준 삼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 업종마다 약간 더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되는 거는 아마 10시 정도로 연장을 하는 안이 예전에도 검토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력하지 않나 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일 텐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0시부터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 수가 총 415명입니다. 이게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99명보다 지금 16명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될 그 4일 0시 기준의 확진자 수도 4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최근에 확진자 수가 400명대 아예 후반,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355명, 305명까지 떨어졌고 근데 다시 지금 올라서 이젠 400명대 중후반이 되고 있어요. 네. 모두가 바라는 단계 완화를 위해서는 그 집단 감염, 여러 곳에서의 그 감염들을 좀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네. 좀 방역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